해빙.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힘. 56조. 해빙으로 위기를 벗어난 사업가. 한 번은 한 사업가가 사색이 되어 구루 서윤을 찾아왔다. 새로운 기술에 300만 달러를 투자했으나 개발이 늦어지면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 큰일 났습니다. 회사 돈이 곧 바닥나게 생겼어요. 이번 달 월급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다 부도라도 나면 어쩌죠? 거리로 나앉을까봐 두려워서 잠도 오지 않습니다. 사업가를 진정시킨 뒤 서윤은 부드럽게 말했다. 앞으로 3년 동안 부도가 나는 운은 없어요. 오히려 내년 하반기에는 반드시 큰 돈을 버는 쪽으로 반전의 흐름이 오게 되네요. 원래 큰 돈이 들어오기 직전에 돈의 흐름이 사소하게 막힐 수 있어요. 마치 병목 현상처럼요. 다만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에 얽매여 그 시기에 돈이 들어오는 입구를 막아버리고 큰 물결을 타지 못하죠. 지금 눈앞에 원치 않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해빙을 하면서 이 시기를 잘 보낸다면 1년 후 지금 기대하는 것 이상의 돈을 만지게 될 거예요. 다음날 아침이 되자 사업가는 거울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오늘을 버틸 자금이 있다니 다행이다. 돈이 있는 걸 느끼면서 열심히 일해야지. 월급날에는 이렇게 말했다.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고도 회사를 운영할 돈이 남아있어. 정말 감사한 일이야. 있는 것에 집중하자 작은 행운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로열티가 조금씩 들어오면서 회사가 몇 주, 나아가 몇 달을 버티게 된 것이다. 해빙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된 사업가는 기술 개발에 전념하면서 거래처도 하나씩 넓혀나갔다. 1년 후 사업가가 서윤을 다시 찾아왔다. 감사의 뜻으로 근사한 저녁을 대접하겠다고 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말씀하신 대로 있음에 집중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개발한 기술이 해외에 팔리면서 큰 돈을 벌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있음에 집중하면서 해빙을 즐겨야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우화, 아름다운 꽃을 피웠구나. 어떤 사람이 여러 종류의 꽃과 나무를 정원에 심었다. 열심히 물을 주고 정성을 다해 가꾸었지만 시간이 지나도 꽃이 피지 않았다. 시들어가는 꽃과 나무에게 정원의 주인이 물었다. 너희는 왜 이렇게 시들어가니? 은행나무가 말했다. 소나무처럼 높은 기품이 없기 때문이랍니다. 소나무도 힘없이 대답했다. 저도 자신이 없어요. 사과나무처럼 맛있는 열매를 맺을 수 없잖아요. 사과나무도 지지 않고 거들었다. 저는 해바라기처럼 크고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없어요. 그때였다. 축 늘어진 나무들 사이로 꽃을 피운 들꽃 하나가 보였다. 주인이 물었다. 모두들 시들어가는데 너만 아름다운 꽃을 피웠구나. 비결이 뭐니? 들꽃이 살며시 웃으며 답했다. 저에게는 작고 소박한 멋이 있답니다. 이런 멋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준다는 것도 알고 있지요. 이런 제 모습이 사랑스럽고 좋아요. 예쁜 꽃을 피울 수 있어서 저는 너무 행복하답니다. 들꽃은 자기 자신으로 사는 기쁨과 행복을 온전히 느낀 것이다. 다른 식물이 시들어갈 동안 혼자 꽃을 피운 비결이 거기에 있었다.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찾는 것. 미운 오리 새끼의 오리가 실은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다는 것을 안다는 것. 진정한 자기 자신이 누군지 알게 되면 정말 행복하겠죠. 78쪽 구루 스토리. 구루의 길. 서윤은 모든 면에서 비범한 아이였다. 서너 살 무렵이 되자 한글과 기본적인 연산을 깨우쳤고 조금 더 자란 뒤에는 성인들이 읽는 고전을 탐독하며 철학적인 문제에 매달렸다. 주변 어른들이 깜짝 놀란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 그중 깊은 인상을 받은 책이 7살에 읽은 카프카의 변신이었다. 인생에서 주인으로 살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어간 주인공의 삶에서 섬뜩함이 느껴졌다. 주변을 돌아보니 어른들이 사는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아 보였다. 엄마만 해도 가족과 사회의 잣대에 얽매여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
인생에서 주인으로 사는 것과 존재에서 오는 불안을 다스리는 것. 그녀가 책을 읽고 깊이 천착하게 된 주제였다. 그녀의 뛰어난 면은 그뿐이 아니었다.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하고 아픔을 치유해주는 능력이었다. 아주 어릴 적부터 남들이 느끼는 고통과 아픔이 고스란히 느껴졌던 것이다. 여기서 서윤이 전하는 공감이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자신을 완전히 지운 채 상대의 고통을 함께 느낀 뒤 그들의 마음까지 보듬는 것이었다. 그 시절 마음이 아픈 어른들을 위로하기 위해 서윤은 곧잘 동화를 지어내곤 했다. 장애 자녀를 둔 유모에게는 할머니가 아픈 아들과 행복하게 사는 이야기를, 시어머니와 갈등을 겪던 엄마에게는 신데렐라가 왕비와 맞서는 스토리를 들려주었다. 동화를 구현하면서 어린 마음에도 느낄 수 있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른들은 위안받고 있었다. 그러나 손녀를 가르치겠다는 할머니의 뜻에 어머니는 강하게 반대할 수밖에 없었다. 다른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운명이라니, 몸이 약한 딸에게는 과한 짐 같았다. 더욱이 한자로 된 고전은 어른들이 읽기에도 힘든 책 아닌가. 하지만 서유는 할머니에게 배우는 공부가 재밌었다. 수천 년 전에 쓰인 책들을 탐독하면서 그 속에 숨겨진 의미를 하나씩 깨우쳐 나갔다. 하늘에는 측량하기 어려운 비바람이 있고 사람에게는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불행과 복이 있다. 이런 글귀들이 서윤의 가슴을 울리곤 했다. 명상을 시작한 것도 7살 무렵이었다. 할머니와 함께 절에 갔을 때 그것이 마음 공부에 좋다는 소리를 듣고 100일 동안 실천하겠다고 마음먹었다. 하지만 어린아이에게 명상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무작정 무릎을 꿇고 눈부터 감았으나 한참이 지나도 무슨 생각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마음 공부에 지나치게 몰입했던 탓일까? 서윤이 밤새 고열에 시달렸던 날이 있었다. 아침이 되자 열이 내리며 심한 갈증이 찾아왔다. 마침 머리맡에는 유모가 가져다 놓은 차가운 보리차가 있었다. 그걸 단숨에 들이킨 찰나 서윤의 눈앞에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다. 차가 지닌 맛과 향이 온몸 구석구석까지 전달되는 것 같았다. 보리차를 수없이 마셔봤지만 제대로 음미하는 건 그날이 처음 같았다. 곧이어 깨달음도 찾아왔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면 세상 모든 것이 바뀌게 된다. 다음 날이 되었다. 아침 명상을 마친 서윤이 천천히 눈을 뜨고 고요하게 숨을 들이마셨다. 신선한 공기가 코 속으로 들어온 뒤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그 다음 조용히 고개를 돌려 방 안에 있는 것들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어제와 다르게 보였다. 그녀는 완벽하게 지금 여기 Here and Now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어린 서윤이 깨닫지 못했던 것이 하나 있었다. 그날은 그녀가 구루의 운명으로 살아가게 된 첫날이었다.